오늘 결혼식 취소하겠습니다. 엄마 때문입니다. 뭐라고? 엄마 때문이라고요. 아들은 마치 오래 준비한 대사를 꺼내는 사람처럼 또박또박 말했다. 검은 정장이 낯설게 잘 어울리던 내 아들, 내 손으로 키운 그 아이가 나를 똑바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훈아, 너 지금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데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신부 측 하객들이 앉은 좌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물결처럼 일었다. 신부 아버지는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더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지훈 씨, 이게 무슨 장난이에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수진이가 울먹이며 물었다. 눈가까지 가득 찬 눈물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출렁였다. 장난 아니야. 아들의 말은 냉정했다. 그리고 너무 또렷했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침까지만 해도 이 아이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엄마, 나 긴장된다. 그래도 엄마 있어서 든든해. 그랬던 아이가 불과 몇 시간 만에 사람들 앞에서 내게 칼을 꽂고 있었다. 잠깐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지훈아, 우리 나가서 얘기하자. 사람들 앞에서 이게 무슨 꼴이냐? 나는 의식적으로 최대한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다. 살면서 체면을 중요시해온 세월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 같다. 아니요, 엄마. 다 들으셔야 해요. 이 사람들도 알아야죠. 제가 왜 이 결혼을 취소하는지. 아들이 엄마라는 단어를 내뱉을 때마다 그 속에 섞인 미묘한 혐오와 분노가 칼끝처럼 느껴졌다. 그만해, 지훈아. 나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예, 너 지금 술이라도 마셨어? 정신 차려. 이미 식장 잡고 하객들 다 와 있고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알기나 해? 알아요. 얼마나 큰일인지 누구보다 엄마가 잘 알잖아요. 아들의 눈이 번뜩였다. 엄마도 예전에 그랬으니까. 그 순간 뒷머리가 얼얼해지는 기분이었다. 예전에 나도? 수진이 아버지가 드디어 견디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다. 지훈 씨, 이게 무슨 소리요? 우리 딸을 이 자리에 세워놓고 지금 취소라니? 농담이라도 해도 될 말이 있고 안 될 말이 있지. 그의 목소리는 식장 천장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하객들은 숨을 죽인 채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웨딩홀 천장에서 반짝이던 샹들리에조차 마치 구경꾼처럼 차갑게 우리 머리 위를 내려다보는 느낌이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아들이 아주 또렷이 그 사람을 향해 허리를 숙였다. 하지만 이 결혼 못합니다.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다 취소하겠습니다. 지훈아. 내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미쳤니? 애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사람이냐고요? 아들은 나를 보고 씁쓸하게 웃었다. 엄마한테만은 그런 말 들을 자격 없는 줄 알았는데요. 그 말에 나는 잠깐 숨이 막혔다. 그건 분명 과거의 어딘가를 겨누고 나온 말이었다. 수진이 어머니가 신부 대기실 쪽에서 허겁지겁 뛰어나왔다. 수진아, 결혼식 중간에 뭘 그런 농담을 해. 지훈 씨, 빨리 장난이었다고 해요. 우리의 심장 약한 거 알면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허공에서 허둥거렸다. 하지만 아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장난 아닙니다. 순간 수진이의 다리가 휘청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앞으로 나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흰 장갑에 닿은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훈아, 수진이 좀 봐. 얘 쓰러지잖아. 일단 식은 치르고 둘이 이야기해서 풀든지 그건 그때 가서. 엄마는 왜 항상 체면부터 생각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나는 더는 엄마 체면 지키려고 내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식장 안 공기가 한 번 더 흔들렸다. 엄마 체면. 나는 갑자기 지금 이 광경이 어딘가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십 년 전 바로 이 건물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웨딩홀. 울부짖던 여자 쪽 어머니, 묵묵히 담배만 피우던 남자 쪽 아버지, 문 앞에서 울면서 서 있던 한 여자. 그리고 도망친 신랑. 그래, 나도 결혼식이 취소됐던 여자였다. 지훈 씨.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다. 나 뭐 잘못했어요? 나 무슨 일이 있는지 말해줄 수는 있어요? 우리 어제까지도 괜찮았잖아요.
카톡도 잘했고 통화도 했고 나 오늘 아침에도 사랑한다고 했잖아. 아들은 수진이를 잠시 바라보았다. 분명 죄책감이 스쳤다. 하지만 그 눈은 곧 굳어졌다. 수진아, 내 잘못 아니야. 그런데 왜? 우리 여기까지 하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수진이는 마치 총을 맞은 사람처럼 뒤로 한 발, 두 발 물러났다. 내 손에서 그녀의 팔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너무 생생했다. 그녀는 입을 막고 고개를 저으며 울기 시작했다. 지훈아, 너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최소한 이유라도 말해야 할 거 아니야. 나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소리쳤다. 내 목소리가 이렇게 높게 올라가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아들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말을 꺼냈다.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순간 내 귀에 웅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울렸다. 마치 누가 가까이서 대형 스피커를 터뜨린 것처럼. 뭐라고? 어제 수진이랑 엄마가 얘기하는 거 다 들었어요. 아들은 천천히 나를 향해 몸을 돌렸다. 남편한테 평생 당하고도 그래도 시댁 체면은 지켜야지라던 엄마. 그게 엄마가 내게 늘 하던 말이었죠. 결혼은 내 감정보다 집안이 먼저야. 체면 구기지 말아야지. 나는 그 말이 왜 하필 지금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결혼식 취소하겠다는 거야? 내가 체면 지키라는 말 좀 했다고. 나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애야, 이게 장난인 줄 아니? 결혼식이 뭔 줄 알고 내 아버지랑도 내가. 엄마가 아버지랑 어떻게 살았는지 나 다 봤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대신 그 안에 응어리진 세월이 묻어났다. 맞으면서도 참고 울면서도 참고 치이고 무시당하면서도 이혼은 안 된다. 우리 집안 망신이다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 했는지 알아요? 지훈아, 우리만 참으면 된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멀쩡한 집으로 보이면 되는 거야. 나는 반사적으로 말했다. 그래서 너 대학 보냈잖아. 널 위해. 그 말 그만해요, 제발. 아들이 날카롭게 잘랐다. 엄마가 날 위해서 그랬다는 말 이제 듣기 싫어요. 엄마가 한 선택이었잖아요. 근데 왜 그걸 평생 나한테 비처럼 들이미는 거예요? 순간 내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졌다. 나도 몰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어제 엄마가 수진이한테 뭐라고 했는지 말해줄까요? 아들이 사람들을 향해 물었다. 몇몇 하객들이 눈을 피했고 어떤 이들은 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식장은 이제 더 이상 결혼식장이 아니었다. 공개 처형장이었다. 혹시라도 이혼 같은 소리 꺼내면 우리 지훈이는 끝이다. 아들이 내 말투를 흉내내듯 말했다. 시댁 망신이고 너희 집에서도 손가락질 받을 거다. 그러니까 참고 살아. 다들 그렇게 산다. 나는 그제야 아침에 수진이와 화장실 앞에서 나눴던 짧은 대화가 떠올랐다. 그때는 그냥 어른으로서 조언한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냥 요즘 애들이 너무 쉽게 이혼 얘기를 해서 그래서 나도 아버지처럼 살아도 된다고 허락해 준 거예요? 아들이 물었다. 혹시 나도 나중에 때리고 욕하고 바람펴도 다들 그러고 산다고 넘어가 주라고 수진이한테 말한 거냐고요. 내가 언제 그런 말까지 했니? 그렇게 들리게 말했어요. 엄마 인생 기준으로. 아들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그런 결혼하기 싫어요. 싸우고 상처 주고 참으라고 하고 체면 때문에 붙어 있고 그러면서 애들한테 우리가 널 위해 참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집. 나는 그런 집 아들로 살아봤어요. 됐어요. 그 말에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아이도 그 집의 아이였지. 술 취한 남편이 밥상을 엎던 날들, 밤마다 울음소리를 참느라 베개를 물어뜯던 날들, 문틈으로 나를 바라보던 초등학생 지훈이의 얼굴. 나는 일부러 그 기억을 지우고 살았다. 아니, 지웠다고 생각했다. 지훈 씨. 수진이가 중간에 끼어들었다. 그녀는 이미 화장이 다 번져 있었고 눈 밑으로 검은 줄기가 길게 내려와 있었다. 그게 나 때문에 그래요? 나랑 결혼하면 지훈 씨도 그런 남편이 될까봐. 그래서?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아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고여 있는 걸 보았다. 아니야.
그가 힘겹게 말했다. 수진아, 내 잘못 아니라고 했잖아. 그냥 나 문제야. 내가 상처가 너무 많아서 널 그 안으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럼 치료를 받아요. 수진이는 한 발 앞으로 다가섰다. 같이 상담도 받고 같이 노력하면 되잖아요. 결혼한다고 해서 지훈 씨가 꼭 지훈 씨 아버지 같은 남편이 되는 건 아니야. 나 알고 있어. 지훈 씨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래도. 근데 엄마가 그걸 당연한 것처럼 말했어. 아들은 다시 나를 가리켰다. 또 그런 집 하나 만드는 걸 다들 그렇게 살았다면서 당연한 것처럼.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나는 갑자기 너무 작아진 기분이었다. 이 넓은 웨딩홀에서 나 혼자만 조그만 섬이 되어 사방에서 파도가 밀려오는 느낌. 그동안 내가 쌓아 올린 체면, 어른으로서의 권위, 희생한 엄마라는 껍데기들이 한꺼번에 벗겨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래서 내가 이 결혼을 취소하겠다고. 나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끌어모아 물었다. 엄마가 그런 말 좀 했다고. 지훈아, 결혼은 원래 살면서 맞춰가는 거야.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너더러 꼭 똑같이 살라는 건 아니잖아. 그냥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엄마는 포기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처럼 말해요. 아들이 내 말을 자르며 웃었다. 근데 엄마 기억 안 나요? 엄마도 결혼식 한 번 취소됐었잖아요. 그 말에 나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건 내가 알 일이 아니야. 저 그 얘기 들었어요. 이모한테. 아들의 눈빛이 깊어졌다. 엄마 결혼식 날 도망간 신랑. 그래서 외할머니가 쓰러지고 외할아버지가 식장 난장판 만들고 엄마도 그때 오늘 수진이처럼 사람들 앞에서 울면서 서 있었대요. 그 기억이 등 뒤에서 갑자기 나를 밀어 떨어뜨리는 듯 했다. 하얀 웨딩드레스 자락, 찢어진 생화 꽃다발, 바닥에 나뒹굴던 패백 음식들. 이 집 딸은 재수가 없다며 뒷말을 하던 친척들. 그래서 나는 더 악착같이 살았다. 두 번째 결혼에서는 절대 문제 일으키지 않겠다고, 어디서든 기죽지 않겠다고. 그래서 남편이 아무리 개망나니처럼 굴어도 이혼이라는 단어만은 절대 꺼내지 않았다. 엄마도 그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말했잖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사람들 앞에서 버려진 여자 되는 느낌이었다고. 그래서 엄마 내게 늘 말했지. 체면은 한 번 구기면 못 다시 세운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근데 엄마. 아들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나 엄마처럼 살기 싫어서 그래. 엄마처럼 창피당하지 않으려고 지금 이러는 거야. 나도 알죠. 오늘 이후로 사람들 뭐라 하겠어요. 결혼식장에서 도망친 신랑 지훈. 근데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기 가슴을 눌렀다. 그래도 나 앞으로 평생 누군가를 때리면서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엄마처럼 체면 지키자고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는 남편이 되기 싫어요. 그래서 여기서 멈출게요. 지금. 식장 안은 숨이 멎은 듯 했다. 어디선가 아이가 칭얼대는 소리가 들렸다가 금방 조용해졌다. 사회자는 어찌할 바를 몰라 마이크를 쥔 채 굳어 있었고 웨딩홀 직원 하나가 문가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 씨. 이번에는 수진이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그 말 끝까지 책임질 수 있겠소? 오늘 이 결혼 취소하고 나면 우리 딸 인생에도 평생 상처로 남을 거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위자료든 뭐든 합의하라는 대로 다 따르겠습니다. 욕도 다 먹겠습니다. 대신 그는 마지막으로 나를 돌아봤다. 엄마, 이건 엄마 체면을 위한 결혼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고 수진이 인생이에요. 더는 남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아이가 오늘 여기서 취소하려는 건 단지 결혼식이 아니었다. 평생을 묶어두었던 체면이라는 쇠사슬이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 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좋아, 내 말대로 해보자. 결혼 취소해라.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내가 얼마나 멋있게 내 인생은 내 거다 소리치나 보자. 목소리가 내 것 같지 않았다. 쓴 웃음이 저절로 올라왔다.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해라. 오늘 너 하는 선택이 수진이 인생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도 내가 나중에 가질지도 모를 자식 인생에도 다 남는다는 거. 알아요. 아들의 눈빛은 이상하게도 단단했다. 엄마가 했던 선택도 지금까지 내 인생에 다 남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내 선택을 할게요. 그 순간 나는 내가 이 아이를 언제 이렇게 멀리 잃어버렸는지 알고 싶어졌다. 언제부터 우리 사이에는 이렇게 깊고 어두운 강이 생겨버린 걸까? 웨딩홀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속삭였다. 어머님, 저 시간상 진행을 계속해야 하는데. 그 말에 나는 현실로 확 끌려 나왔다. 하얀 꽃장식, 버진 로드, 양쪽으로 나란히 앉은 하객들, 웨딩 포토그래퍼에 멈춰선 카메라. 모든 것이 행복한 시작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파국의 시작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내뱉었다. 좋다. 나는 사회자를 돌아봤다. 진행 잠깐 멈춰주세요. 이 결혼식.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다. 그래도 끝까지 말해야 했다. 이 결혼식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추겠습니다. 그러자 식장 뒤쪽에서 누군가 작은 비명을 질렀다. 어디선가 어머 세상에라는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이 광경을 찍으려 했다가 옆 사람에게 팔을 붙잡히기도 했다. 그 순간 나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린 상태로 생각했다. 또다시 시작이네. 이번엔 도망친 신랑이 아니라 도망치는 아들의 엄마로 내 인생 2막이 시작되는 거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아들이 결혼식을 취소한 진짜 이유는 지금 이 자리에서 털어놓은 이야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 이유가 내가 평생 외면해온 어떤 진실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아들이 식장을 나가겠다고 뒤돌아서는 순간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지훈아, 잠깐만. 너 지금 정말 이대로 가겠다는 거야? 아들은 잠시 멈추긴 했지만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식장 입구에서 들리는 웨딩홀 자동문의 윙하는 개폐음이 오히려 이 상황을 더욱 비현실적으로 만들었다. 엄마, 더 얘기하면 서로 상처만 더 낼 거예요. 그는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일은 여기까지예요. 아니야. 나는 목소리가 갈라지는 걸 느끼며 고개를 저었다. 이건 여기까지가 아니야. 아직 아무것도 끝난 게 아니라고. 엄마는 늘 그래요. 지훈이 툭 내뱉었다. 끝이 나도 끝났다고 인정하지 않죠.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식장을 나가려 했다. 지훈 씨. 수진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식장 전체를 찢었다. 그녀는 대기실 쪽에서 뛰어나온 부모에게 거의 부축되다시피 서 있었다. 저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세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 나버리고 가는 거예요? 아들은 그제야 멈춰섰다. 어깨가 가볍게 떨렸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돌아봤다. 수진아. 그가 이름을 부를 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숨길 수 없는 죄책감과 미련이 섞여 있었다. 내가 내 옆에 서도 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터지듯 쏟아졌다. 그 말이 더 잔인한 거 알아요? 그럼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 전에 나한테 말했어야죠. 나 지훈 씨 믿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들은 한 번도 수진이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 마치 그녀의 얼굴을 보면 결심이 흔들릴까봐 두려운 사람처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다시 돌아섰다. 근데 난 여기서 멈출게.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로 걸음을 옮겼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지켜봤다. 그가 문으로 향할수록 웨딩홀의 긴 버진 로드를 뒤로 남긴 채 점점 멀어졌다. 하얀 꽃 장식 사이로 그의 검은 정장이 통로를 가르며 나아갔다. 그 순간 나는 어마어마한 이질감을 느꼈다. 이 통로는 결혼식의 시작을 향해 걷는 길이었다. 그런데 지금 아들은 끝을 향해 걷고 있었다. 마치 이 공간에 처음부터 잘못 들어온 사람처럼. 나는 그의 등을 향해 외치듯 말했다. 지훈아, 그 얘기 다 아니지? 내가 말한 이유 그게 다가 아니잖아. 그 순간 그의 발걸음이 아주 잠깐 멈췄다. 그래, 멈췄다. 나는 그 미세한 정지에서
이 아이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고 결국 문이 열리며 그의 모습은 밖으로 사라졌다. 식장 안은 마치 폭풍이 휩쓴 뒤의 폐허 같았다. 하객들은 하나둘씩 웅성거리며 자리를 떴고 웨딩홀 직원들은 서로 눈짓을 하며 상황 정리에 들어갔다. 역시나 누군가는 이미 휴대폰으로 빠르게 사진을 찍고 있었지만 다른 직원이 급히 손짓하며 말렸다. 나는 힘이 풀려버진 로드 한쪽의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언니. 수진의 어머니가 다가왔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원망보다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지훈이 무슨 사정 있는데? 우리 애한테 말해줘야 하는 거 아냐? 나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이상하게 메마른 숨만 나왔다. 나도 모르겠어요. 그 말이 나오고 나서야 나는 진짜로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수진이 아버지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이 일 이렇게 못 넘깁니다. 법적 절차 다 밟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딱딱한 돌처럼 굳어 있었다. 나는 그 말에 낙담할 겨를도 없었다. 지금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지훈이는 어디로 갔을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발신. 하지만 신호음은 단 한 번 울리기도 전에 바로 거절됨으로 바뀌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거절. 점점 손끝에서 감각이 사라졌다. 요즘 애들은 전화 받기 싫으면 그냥 안 받으면 되지 굳이 거절 버튼까지 누를 필요는 없다. 그런데 내 아들은 확실하게 차단하고 있었다. 얘야 왜 그러는 건데? 나도 모르게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식장은 점점 정리되었고 나는 텅 빈 하얀 공간 한가운데 홀로 남았다. 수진이 측 가족들은 이미 따로 모여 대책 회의를 하는 듯 했고 직원들은 바닥을 치우며 눈치를 주지 않으려 애쓰는 듯 보였다. 나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밖은 쓸쓸하게 어둑해져 있었다. 겨울이 가까운 저녁 공기는 차갑고 차들의 전조등만이 주차장을 가로질러 지나갔다. 나는 주차장 한가운데에서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지훈이가 이 근처에 있을 리는 없지만 혹시 모를 일이라는 생각에 나는 주차장을 거의 뛰어다시다시피 돌았다. 하지만 없었다. 어디에도 그 아이의 그림자는 없었다. 나는 다시 휴대폰을 켰다. 전화를 걸기 전에 문득 문자 알림 하나가 떠 있는 걸 보았다. 지훈 미안해요.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요. 내일 얘기해요. 딱 두 줄. 두 줄 안에는 변명도 사과도 이유도 설명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 두 줄이 오히려 날 더 흔들어 놓았다. 이 아이는 지금 나랑도 멀어지고 있고 세상 자체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문자를 읽고 있는데 갑자기 내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 순간 어떤 기억 하나가 번뜩였다. 불과 며칠 전 아들의 방에서 이상한 걸 본 적이 있었다. 아들이 출근하고 집에 아무도 없던 날 나는 빨래를 정리하려고 아들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맡에 웬 낯선 종이 서류가 놓여 있었다.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 나는 그 문서를 읽으려다 말고 아, 이건 사적인 거겠지 하며 제자리에 놔두고 나왔었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요즘 애들도 우울할 수 있지 뭐. 그 정도로만 넘겼다. 하지만 지금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혹시 그때 그 서류가 결혼식 취소 이유와 관련 있는 건 아닐까? 그제야 퍼즐 조각들이 조금씩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 아이가 그동안 보여줬던 행동들, 말없이 한숨 쉬던 날들, 밤마다 불을 끄고도 오랫동안 깨어있던 흔적들,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새벽에 멍하니 앉아있던 모습. 그런데 나는 그 모든 걸 그냥 결혼 준비 스트레스겠지 하며 넘겼었다. 내가 그렇게 무심했나? 나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결심하듯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훈아, 알겠다. 내일 꼭 얘기하자. 엄마가 기다릴게. 보내고 나서도 오랫동안 휴대폰을 쥔 손을 놓을 수 없었다. 내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하지만 그건 아들이 아니었다. 이모. 라고 저장된 내 동생이었다.
그녀는 전화를 받기 무섭게 목소리를 높였다. 언니, 이게 무슨 난리야? 뉴스에 떠다녀. 결혼식 파토 냈다며? 뉴스에까지? 나는 머리가 지끈해지는 걸 느꼈다. 그리고 지훈이. 그애 예전에 상담받았던 거 언니 알고 있었어?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상담? 언니, 지훈이 그거 말이야. 동생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다. 상담만 받은 게 아니야. 약도 먹었었어. 그것 때문에 결혼 망설인 거 언니 진짜 몰랐어?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주차장 한복판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약? 상담? 그리고 결혼을 망설인 이유? 그 순간 머릿속에 문득 떠오른 한 단어가 있었다. 유전. 그 말이 나를 찢어놓았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아들이 결혼식을 취소한 진짜 이유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더 오래된, 그리고 어쩌면 내 탓일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걸. 이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벽에 기대듯 주차장 난간에 손을 짚었다. 손끝에 힘이 빠져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언니, 듣고 있어? 이모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날카롭게 울렸다. 약이라니. 무슨 약? 내 목소리는 내가 들어도 낯설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 지훈이 불면증 때문에 약 처방받은 거 말고. 이모가 한숨을 쉬었다. 언니, 그의 공황장애 약도 먹었어. 그 말을 듣자마자 숨이 멎는 듯 했다. 언니도 아버지 그랬던 거 알잖아. 이모는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다. 우리 집안 감정이 조금만 흔들리면 숨 막히고 가슴 붙들고 그러는 거 언니도 옛날에 한 번 있었잖아. 그게 유전이라고? 내 목소리가 바람에 쓸려 날아갈 듯 가볍게 떨렸다. 의사도 그랬대. 유전 가능성 있다고. 그래서 지훈이가. 됐어. 내가 말을 잘랐다. 지금 그 얘기 더 하지 마. 전화를 끊는 순간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해 급히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공황장애, 약, 유전. 이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부딪히며 울렸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나는 혼자 주차장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 감정은 두려움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오래된, 오래 묻어두었던 공포였다. 혹시 이 아이가 결혼을 망설인 건 자기가 아버지를 닮을까 봐서가 아니라 나를 닮을까 봐 그러는 건 아닐까? 갑자기 아주 오래된 장면 하나가 아프게 떠올랐다. 22살. 내 첫 번째 결혼식이 취소된 그 밤. 나는 호텔 화장실에서 혼자 숨을 못 쉬고 벽에 기대 있었다. 가슴을 쥐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다 지쳐 기절할 듯 앉아있던 나를 어머니가 샤워 부스를 열고 끌어냈었다. 너 이러다 죽어. 정신 차려. 어머니는 내 뺨을 다급하게 쳤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는 걸 실감했었다. 그날의 떨림, 과호흡, 눈앞이 흐려지고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 그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되살아났다. 내가 겪었던 그 공포가 지훈이에게도 전해졌던 걸까? 그제야 나는 이해했다. 결혼식장에서 보였던 아들의 냉정함은 사실 냉정함이 아니라 공황을 억누르는 얼굴이었다는 걸. 나는 급히 차에 올라탔다. 어딜 가야 하는지 명확한 목적지는 없었지만 분명 하나는 알고 있었다. 지훈이를 찾아야 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하늘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겨울 비가 올 것 같은 냄새가 코끝에 스쳤고 라디오에서는 누군가의 잔잔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나는 바로 아들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어질러진 커피캔, 반쯤 마신 생수병, 출근 준비하느라 급하게 챙겨놓은 듯한 서류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나는 그날 보았던 정신과 소견서를 다시 찾아 꺼냈다. 손이 떨렸다. 진단명 공황장애 패닉 디소더. 치료 권고 지속적인 상담 치료 및 약물 유지 필요. 최근 발작 기록 월 23회 빈도. 그 밑에는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결혼 전까지 안정 찾아야 함. 스트레스 요인 제거 필요. 그리고 그 아래 아주 작게 쓰인 마지막 줄. 엄마에게는 말하지 말 것. 내 심장이 멈춘 듯 했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아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쥐었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아들이 나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엄마까지 걱정시키면 안 된다. 그 아이는 늘 그렇게 굴었다. 내가 고생하며 살아온 걸 받기에 나에게 더 무거운 짐을 얹지 않으려고 혼자 해결하려 했던 아이. 바보 같은 애. 입술이 떨렸다. 왜 그런 걸 혼자 감당해? 책상 앞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나는 갑자기 휴대폰을 움켜쥐었다. 지금 찾아야 한다. 지금 바로. 나는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2번, 3번, 4번.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5번, 6번. 여전히 없음. 나는 거의 울먹이며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지훈아, 엄마야. 괜찮으면 전화 좀 줘. 아니면 문자라도. 엄마가 너 혼자 있게 하고 싶지 않아. 제발. 메시지를 남기고 나서도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전화가 올까봐. 그때였다. 갑자기 카톡 알림이 하나 들어왔다. 지훈,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나 잘 지낼게요. 문장의 마지막이 날카롭게 내 마음을 찔렀다. 잘 지낼게요. 헤어질 때 쓰는 말이었다. 거리두기, 단절, 작별. 그런 느낌이 문장 끝에 배어 있었다. 나는 그 순간 확신했다. 아이는 도망치려 하고 있다. 결혼식이 문제가 아니었다. 아버지를 닮을까 봐서도, 나 때문에 체면이 구겨질까 봐서도 아니었다. 그 아이는 지금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 견딜 수 없는 감정, 공황, 압박, 책임감, 미래. 그리고 유전. 나는 그대로 뛰쳐나왔다. 차 문을 열고 다시 시동을 걸었다. 지훈아, 어디야, 제발. 나는 아들이 갈 만한 곳을 떠올렸다. 어릴 때 힘들면 가곤 하던 곳. 혼자 있고 싶을 때 늘 숨던 곳. 한강. 그 아이는 늘 물가를 좋아했다. 조용해서 사람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어렸을 때 나는 그 아이가 강가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랐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다. 그곳이 누군가의 끝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나는 다리 위를 달리고 또 달렸다. 몇 번을 신호 위반할 뻔했고 몇 번을 속도를 과하게 올렸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생각만 있었다. 지훈이를 찾아야 한다. 지금 당장. 한강 근처에 도착했을 때 바람이 강하게 불어왔다. 가로등 불빛에 반사된 강물은 잿빛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나는 차를 대충 세우고 문을 3개 닫고 강변 쪽으로 뛰었다. 사람들이 띄엄띄엄 있었다. 조깅하는 사람들, 강아지 산책하는 사람들, 벤치에 앉아 커피 마시는 커플들. 하지만 그 어느 얼굴도 아들이 아니었다. 나는 더 뛰었다. 호흡이 거칠어지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 아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러다 멀리 강가 근처 난간에 검은 외투를 입은 남자가 기대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실루엣, 그 어깨, 그 손. 나는 단번에 알아보았다. 지훈아. 내 목소리가 밤 공기에 울렸다. 그 아이의 어깨가 움찔하며 흔들렸다. 나는 달려가 그 아이의 뒤에 섰다. 지훈아,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들은 천천히 돌아봤다. 그리고 나는 그 얼굴에서 평소에 보던 그 아이의 표정을 찾을 수 없었다. 눈밑은 깊게 꺼져 있었고 눈가에는 아까 웨딩홀에서 보지 못했던 공포와 체념 같은 것이 스며 있었다. 엄마. 그가 낮게 말했다. 오지 말지 그랬어. 여기서 이런 말하면 안 되지. 너 엄마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알아. 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강물의 빛이 그의 눈에 비쳐 흔들렸다. 근데 엄마. 나 자신이 너무 무서워. 그 말에 나는 숨이 멈췄다. 무섭다니 무슨 소리야?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요즘 가끔 아빠처럼 될 것 같아. 지훈아. 나는 즉시 손을 뻗어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넌 절대. 근데 엄마. 그가 말을 끊었다. 나 엄마처럼 될까 봐도 무서워. 나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엄마처럼.
숨 못 쉬고 벽 잡고 울고.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 아들은 한 번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래서 아무도 옆에 두고 싶지 않아.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무너졌다. 이 아이가 결혼식을 취소한 진짜 이유. 가족을 만들지 않으려 한 이유.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 싫어한 이유. 누군가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려 한 이유. 유전. 내 모습.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끝에 서 있는 자신. 그 아이는 미래를 두려워한 게 아니라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아이 옆 난간에 주저앉듯 기대어 섰다. 지훈아. 말이 나오지 않았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너무 늦게 알아버렸다.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혼자 버텼는지, 얼마나 말하고 싶었는지.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떨궜다. 나 수진이한테도 말 못했어.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말하면 그 애도 나같이 될까봐. 나는 그 아이의 어깨를 두 손으로 감싸 안았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내 잘못도 내 책임도 아니야. 근데 엄마. 그가 고개를 든 순간 나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보았다. 나 정말로 사라지고 싶었어. 그 말에 나는 난간을 붙잡은 손에 힘이 꽉 들어갔다. 지훈아. 내 목소리는 거의 찢어질 듯 떨렸다. 그 말. 다시는 하면 안 돼. 아들은 강물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난 누구의 짐도 되고 싶지 않아. 그때였다. 나는 그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울음을 터뜨리듯 말했다. 그럼 내 손부터 잡아. 내가 짐이면 엄마가 평생 들고 갈게. 그러니까 제발 여기서 나가지 마. 아들은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두려움, 죄책감, 체념, 그리고 처음으로 도움받고 싶다는 듯한 혼란스러운 빛이 있었다. 그 순간 바람이 휘몰아치는 강가에서 나와 아들은 서로를 붙잡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 입에서 오늘 처음 듣는 말이 흘러나왔다. 엄마, 나 도와줘. 나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이 무너지는 듯한 감격에 그 아이를 껴안았다. 그래, 도와줄게. 엄마가. 이젠 정말 도와줄게. 그때였다. 강가 너머에서 누군가가 우리 쪽으로 달려오며 외쳤다. 지훈아. 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는 하얀 드레스를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수진이가 숨을 몰아쉬며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소리에는 또 다른 파동이 담겨 있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수진이가 달려오는 모습은 한강의 가로등 아래서 더욱 선명해 보였다. 코트 자락이 바람에 휘날리고 숨이 턱까지 차올라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결혼식장에서 본 절망의 얼굴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붙잡겠다는, 놓치지 않겠다는 표정이었다. 지훈아. 그녀가 가까이 오자 지훈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내 손목을 붙잡은 그 아이의 손이 순간 살짝 미세하게 식었다. 두려움 때문인지 놀람 때문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수진이는 우리 앞에 멈춰서서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도망가지 마 제발. 지훈은 눈을 피했다. 수진아, 너 왜 왔어? 집에 있어야지. 집에? 그런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수진이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오늘 결혼식장에서 그렇게 말해놓고 그렇게 나를 두고 가면 내가 그냥 조용히 있을 것 같아?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너 날 버린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버리려는 거였지? 수진이의 말에 지훈의 어깨가 움찔했다. 나는 지켜보고만 있었다. 지금 이 순간 그 둘 사이에 있는 말들은 내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들이었다. 내가 끼어드는 건 오히려 아이를 더 도망치게 만들 것 같았다. 수진이는 한 걸음 더 다가와 말했다. 지훈아, 너 아까 식장에서 했던 말 다 거짓말이었지? 아니야. 지훈이 힘겹게 말했다. 난 내 옆에 서도 되는 사람이 아니야. 나 아빠처럼 될 수도 있어.
엄마처럼 숨도 못 쉬고 사는 사람 될 수도 있고. 수진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게 내 잘못이야?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게 너 때문이냐고. 유전이든 불안이든. 그게 내 탓이냐고. 지훈이 입술을 꾹 깨물었다. 껍질처럼 작고 단단하게 닫힌 마음이 금이 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가 낮게 말했다. 너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아. 수진이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내며 말했다. 짐이 되겠다는 사람은 오늘 하루 종일 널 찾아 뛰어다니지 않아. 지훈의 눈이 커졌다. 날 찾았다고? 미쳤지. 식장에서 내 이름 부르다가 목 나갈 뻔하고 주차장까지 뛰어내려가서 너 갔는지 물어보고 너 회사도 전화하고 내 친구한테도 연락하고 혹시 한강 올까봐 택시 잡아 타고. 그녀는 그 말을 하다 말고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지훈아, 나는 널 잃을까봐. 숨이 안 쉬어졌어. 그 말에 지훈의 눈이 흔들렸다. 마치 누군가 가슴 깊숙한 곳을 세게 잡아당긴 것처럼. 근데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 나랑 결혼하면 나한테 상처받을 거야. 내가 힘들어할 때 너도 무너질 수 있어. 수진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럴 거야. 지훈이 멍하게 그녀를 바라봤다. 근데 그게 왜 결혼을 안 해야 할 이유가 돼? 수진이는 아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힘든 순간을 함께 보내려고 결혼하는 거지 행복한 순간만 같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 말은 나에게 더 세게 꽂혔다. 아, 나는 그걸 몰랐었다. 나는 결혼을 견디는 것으로 배웠다. 참는 것으로 배웠고 체면으로 덮는 법만 배웠다. 나는 사랑을 힘든 순간을 함께 하는 것이라고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지훈이에게 전달해 준 것도 참는 법밖에 없었다. 그런데 수진이는 아니었다. 그 아이는 이 나이에 내가 평생 배우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다. 지훈아. 수진이가 조심스레 손을 뻗어 그 아이의 손등을 덮었다. 지훈이 깜짝 놀라 움찔했지만 수진이는 손을 거두지 않았다. 혼자서 버티지 마.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약 먹어야 하면 먹고 상담해야 하면 하고. 그래도 괜찮아. 나는 널 버리지 않아. 지훈의 입술이 떨렸다. 나 무서워. 알아. 수진이가 그의 손을 더 꼭 잡았다. 나도 무서워. 근데 혼자는 아니잖아. 지훈은 마침내 고개를 떨어뜨리고 울기 시작했다. 바람이 강해졌고 한강 물결이 잔잔하게 흔들렸다. 사람들은 멀찍이서 우리를 지나갔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내 앞에서 내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엄마도. 지훈이 흐느끼는 소리 사이로 말했다. 엄마도 나 때문에 힘들었지. 나는 그 소리에 숨이 멎는 듯 했다. 아니야. 나는 아이를 향해 다가가 그의 반대쪽 어깨를 감싸 안았다. 힘들게 한 건 내가 아니라 엄마의 옛날이야. 지훈이 눈물을 닦으며 나를 바라봤다. 나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아주 솔직하게 말했다. 엄마가 평생 겪은 걸 내가 그대로 겪을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엄마가 자꾸 틀린 말을 했던 거야. 그게 맞다고 믿고 살아왔으니까. 지훈이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근데 이제는 알아. 나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너한테 필요한 건 참는 법이 아니라 함께 버티는 사람이야. 수진이의 눈이 살짝 젖어 반짝였다. 그리고 엄마도 이제 처음부터 다시 배워볼게. 나는 아이의 손을 꼭 쥐었다. 어떻게 하면 내 옆에서 같이 버텨줄 수 있는지.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나 정말 살고 싶어. 그 말은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절규였다. 나는 아이를 안아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그래, 살자. 우리 같이. 수진이가 옆에서 눈물을 훔치며 조용히 웃었다. 우리 셋이도 괜찮아요. 그녀가 말했다.
가족은 모양이 조금 달라도 되잖아요.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봤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수진아.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분명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미안하고 고맙고. 근데 지금은 결혼 얘기는 잠깐만 미루자. 수진이는 미소를 지었다. 응. 결혼은 천천히 해도 돼. 대신 그녀는 지훈의 손을 다시 꽉 잡았다. 도망가지만 않으면 돼. 지훈은 그 말을 듣고 마치 한참 만에 숨을 쉬는 사람처럼 천천히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래. 도망 안 갈게. 그 순간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따뜻하게 풀리는 걸 느꼈다. 이 아이는 무너지지 않았다. 사라지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희망이 이 바람 속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강가의 공기가 더 이상 차갑게만 느껴지지 않았다. 수진이와 지우는 서로의 손을 쥐고 있었고 나는 그 옆에서 그 손 위에 내 손을 살짝 덮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 나는 말했다. 가족이라는 게 어떻게 서로를 붙잡는지 엄마도 이제부터 배우면 되잖아.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응. 우리 이제부터 시작하자. 그 말이 끝났을 때 한강 위로 가로등 불빛이 부서지는 듯 잔잔한 빛이 흐르고 있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버진 로드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따뜻한 길이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 셋은 다시 천천히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상처를 숨기지 않고 손을 잡을 때 삶은 다시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부탁드려요.